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패드가 금리를 인하할지, 이것이 미국 주가의 최고점 랠리를 다시 시동 걸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될지 검토하면서 같이 한번 신나게 놀겠습니다. 4월 20일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드디어 패드가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할 여지가 없는지, 있는지, 뭐 이런 게 검토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조건으로 여기서는 기사에는 스레스홀드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인플레 이것을 지금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4월 30일이 5월 1일 이렇게 패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장 금리 인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하반기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제가 3월 13일부터 유튜브 이거 시작했는데요. 마침 그 즈음에 채권 수익률 곡선 평탄화 또는 10-year 3months inverted yield curve 인버티드 됐다는 거. 이것 때문에 1년 후 리세션 온다 주장이 대세였죠. 그래서 저는 이 인버티드 yield드 곡선 분석을 제가 한 결과 이번에는 이거 리세션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하반기 패드 단기금리 인하가 문제된다고 글을 최초로 올렸습니다. 제가 금리 만기 구조, 듀레이션 전략, 이런 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 이후 계속 영상 올리면서요, 패드 작년 금리 인상 정책, 이거 100% 틀렸다. 금리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패드 공격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주장과 부합하는 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제 논리적 근거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드 커브에서요, 단기금리, T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패드의 기준금리 결정에 매우 민감하고요. 기준금리 올리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장기금리 T노트는요, T노트 또는 T본드, 10년짜리 T노트가 거의 표준이죠. 이거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 좌우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준금리에는 덜 민감합니다. 경험적으로는요, 기준금리에 장기 인플레 기대값 더한 값이 T노트 수익률하고 같이 움직여 줍니다. 이런 논리적 근거 설명하는 것이 유동성 스노가설이나 하여튼 몇 개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런 건 쟁점이 아니고, 돈벌이 할 때는 쓸모도 없기 때문에 자세히 논하지 않습니다. 이거. 학점 받을 때는 필요하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2.5%잖아요. 트레저리 노트 수익률 2.5% 근방입니다. 이거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10년 전에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달러 무지무지하게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물론 패드가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 2%에 미달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쯤 패드의 금리 인상 정책이 적절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 논거는요, 경제 규모가 엄청 팽창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지구촌도 그렇고요. 그러면 달러 공급 늘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달러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게 옳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QT, 즉 퀀티티브 타이트닝은 이건 틀렸고, 오히려 트럼프 주장처럼 QE, 즉 퀀티티브 이징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특히 지구촌 기축통화인 달러, 이거를 지구 경제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미국 경제든 지구 경제든 경제 규모가 커졌으면 달러 공급 늘려주는 것, 이게 통화정책의 대전제입니다. 또 지금까지 패드 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새로운 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주장은요, 만약 패드가 미친 짓거리, 즉 금리를 올리지 않고 QT 안 하고 QE 유지했다면 다우지수 최소 5천에서 1만 포인트까지 더 올랐을 거다. 그래서 저 중공보다 더 미운 것들이 패드다. 이렇게 막 쌩 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패드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내년 재선은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정 싸움 하는 것은 최소한 아니라고 보고요.
트럼프 문제 제기가 매우 논리적이라는 점. 트럼프 주장은 인플레 없는데 왜 금리 올리느냐. 그래서 이것들 미쳤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패드도 이 문제 제기한 것은 논리적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이것이 보도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예. 뭐 패드 있는 분들 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일 테니까 뭐 감정 대응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으려고 보고 트럼프 막말은 이제 뭐 익숙하고요.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준공에 대한 관세 장벽 이게 1년 가까이 시행 중이고 완전 고용에 임금이 조금씩 오르고 소비도 강력한데도 물가가 안정이라는 것. 이게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받아들이면 결국 단기금리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패드가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드 커브 급속히 정상화되겠죠. 즉 우상향하면서 리세션 소리는 사라질 테고요. 예. 이미 뭐 2020년 리세션 주장은 사라진 것 같고요. 대신에 2021년에 뭐 리세션 올 거다 이런 소리로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 주장도 많이 틀리죠. 검토는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관심이 없네요. 쟁점은 장기 금리가 사상 최저치 근방이라는 점입니다. 기업들 실적은 생각보다 크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본질적으로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입니다. 분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분모는 레벨 다운 됐다면 이거 주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남은 것은요. 그러니까 트럼프 공약 중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 공약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는 그 미국 하원 의장, 하원 의장이 이 점과 관련해서 트럼프와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후속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본격화된다면은 이거 호재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 될 가능성 높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 미국의 주가 사상 최고치 랠리 재개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냉철하게 시장 흐름 분석하면서 함께 신나게 놀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